명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방법에는 에이전시를 활용하는 게 있어요. 명품을 공급해주는 전문 업체를 말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명품 공급해주는 에이전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에이전시 세 곳하고 미팅을 했어요. 경험이 부족해서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명품을 공급해주는 에이전시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되는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명품 팔고 있는 메타포입니다. 판매할 명품을 가져오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직접 매장에 가서 명품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명품 도매업체인 이태리 부티크를 통해서 직접 수입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품을 공급해주는 국내 에이전시를 활용하는 거죠. 오늘은 이 3가지 방법 중에서 에이전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명품을 공급해 주겠다는 업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될지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명품을 파는 사업은 제품의 단가가 높기도 하고요. 가품이나 품질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늘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명품을 공급해 주는 에이전시를 선택할 때 꼭 확인해야 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조바심을 가지는 업체는 피해라입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내용인데요. 사업 초창기에 명품을 공급받고 싶어서 에이전시와 미팅을 진행했어요. 미팅이 끝이 나고 정리가 되면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죠. 근데 미팅 다음 날부터 에이전시한테 계속해서 전화나 카톡이 오는 거예요. 언제 거래 가능하냐? 생각은 해봤냐? 이번에 수입한 제품들이 참 좋다.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사실 에이전시한테 먼저 연락이 온다는 건 크게 2가지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고객사 모집이 간절한 신규 업체일 수 있고요. 아니면 에이전시가 수입한 제품의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고객사를 찾는 경우도 있어요. 인기 있는 명품들은 사실 누가 팔아도 잘 팔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조바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급해주는 업체에서 까탈스럽게 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는 바이어를 면접 보듯이 배짱을 부리는 업체도 봤어요. 실제로 제가 거래하는 에이전시들도 다 그랬는데요.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아쉬워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인기 명품들을 사주겠다는 셀러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굳이 조바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먼저 연락을 해오고 조바심을 보이는 업체들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잘 확인해서 선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명품을 공급해주는 에이전시를 선택할 때 고민해야 되는 2번째는 에이전시에 활동하는 내역이에요. 가령 명품을 공급해주는 에이전시에서 명품 공급 이외에 셀러들을 교육하거나 자체적으로 소매 판매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명품 공급에 교육까지 해주는 건 고마운 일이에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에이전시의 업무보다 오히려 교육 비중이 더 높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이 메인이고 에이전시 업무가 서브가 되면 명품을 공급해주는 전문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에이전시가 자체적으로 소매 판매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는 경우에요. 이것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에이전시에서 소매로 파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가끔 보면 자신들이 소매로 팔다가 안 팔리는 제품들을 도매로 넘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인기 없는 재고품들을 자신들이 교육생이나 도매 회원들에게 헐값에 넘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명품을 공급받게 되면 셀러 입장에서 판매하기가 쉽지 않아요. 반드시 에이전시가 하고 있는 메인 사업의 비중을 꼭 확인해 보세요. 명품을 공급해주는 업무가 메인인 에이전시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에이전시와 미팅을 하게 되면 명품을 공급해주는 업무 말고도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지 꼭 물어보세요. 교육이나 소매 판매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수 있겠죠. 명품 공급 에이전시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되는 3번째 조건은 바로 에이전시의 업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몇 년째 명품을 공급해주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라는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신규 업체는 안정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에이전시가 가장 좋습니다. 보통 명품 셀러는 1년에 2번 SS 시즌하고 FW 시즌에 명품을 공급받게 돼요. 만약 에이전시에서 3년 정도 명품을 공급했다는 건 적어도 6번은 이태리에서 명품을 수입했다는 거잖아요. 즉 명품의 수입 횟수를 통해서 에이전시의 능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3년 이상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셀러들도 많을 거예요. 셀러들이 많아야만 이태리 부티크에서 명품을 수입할 때 거래하는 규모의 액수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할인율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어요.
인기 명품들을 가져올 확률도 높일 수 있고요. 즉, 업력이 어느 정도 돼야 많은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 많은 고객들이 자금을 다 모아서 인기 명품들을 싸게 그리고 더 많이 수입해 올 수 있습니다. 에이전시들도 보통 이태리 부티크에서 명품을 수입해 오거든요. 업력이 오래된 에이전시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이태리 부티크와 긴밀한 관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명품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저렴하게 공급해 올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요즘같이 국제정세의 변수가 많을 때는요, 업력이 오래된 에이전시가 좋습니다. 돌발적인 이슈도 잘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에이전시 선택할 때 업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명품을 공급해주는 에이전시를 선택할 때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되는 건 에이전시를 100% 신뢰하지 말자입니다. 명품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아는 게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기 제품은 무엇이고 어떻게 수입해야 되는지, 판매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에이전시에게 의존하게 돼요. 즉 100% 신뢰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관계가 되면 명품 셀러로서 성장해 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에이전시 업체들도 무리한 사업 운영으로 도산할 가능성도 있고요. 인기 없는 제품들을 수입해 공급해 줄 수도 있어요.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명품을 공급해주는 에이전시에만 의지해서 명품 사업을 운영하면 이 에이전시가 하는 운영 방침에 휘둘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명품 사업의 일부로서 에이전시를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명품 매장에 가서 구매, 판매하거나 이태리 부티크와 거래를 해서 수입해 파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방법도 같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판매하는 명품 종류를 늘려나갈 수 있고요. 공급받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뭐든 그렇잖아요. 하나의 방법에만 의지해서 무엇을 운영해 나가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반드시 판매할 명품의 핸드캐리 바잉, 이태리 부티크 수입, 에이전시 활용, 이 모든 방법들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명품 공급 에이전시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되는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추가로 인기 명품들을 공급받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남긴 영상도 같이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오셔도 명품 리셀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에 문의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